아침에 혼자 눈 뜨는 게 두려우신가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익숙해지셨나요? 밤이면 혼자 잠드는 게 힘드신가요? 그런데 만약 혼자 사는 하루하루가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혼자 살면서도 매일 아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쓸쓸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칩니다. 오늘 그들의 쉽고도 놀라운 실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했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식탁에 앉아도 말을 건넬 사람이 없으며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보다가 저녁이 되면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한숨만 나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이 안 나오고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고 거울을 보면 표정 없는 얼굴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 160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6명이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고독이 단순히 쓸쓸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몸을 병들게 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해롭고 우울증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며 치매 위험을 3배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은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단짝이었던 친구들은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아무리 뒤져도 전화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 쓸 사람이 없어 당황스러웠던 날. 마트에서 장을 봐도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 결국 음식을 버리는 일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찾아오는 적막감. 문을 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공허함. 잠들지 못해 라디오만 틀어놓고 천장을 바라보던 긴긴 밤들. 이런 일상이 되풀이되면서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집에만 머물게 됩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이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면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굴레가 이어지면 당신은 결국 고립됩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혼자라는 상황 자체는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혼자를 불행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 만들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당신의 남은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동정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혼자 살아도 매일이 기대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방법을 당신께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혼자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73세 김철수 씨 올해로 혼자 산 지 6년째입니다. 아내는 6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아파트 8층에서 혼자 사는 철수 씨의 아침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고 부엌에선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만 뜸을 들이고 거울엔 수염을 며칠째 안 깎은 자신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6년이나 혼자 살다 보니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스턴트 커피 한 잔 타 마시고, 점심은 냉동 만두로 때우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냉장고엔 혼자 먹기 딱 맞는 1인분 반찬 몇 개만 있고, 옷장엔 비슷비슷한 회색 점퍼와 검은 바지만 걸려 있고,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안에 물건은 아들이 방문했을 때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옷도 화장품도 신발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거실 액자 속 안에 사진만이 여전히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활은 규칙적이었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에 적응은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이 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 맞추기도 어려웠고, 옛 직장 동료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아들이 영상 통화를 걸어왔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너무 바빠 보였고, 며느리는 영어로 간단히 인사만 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낯설어 했습니다. 그 화면 속 북적이는 가족 모습에서 자신은 멀리 떨어진 타인 같았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 점심 먹을 동료가 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아내까지 떠나고 나니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잠들 때까지 14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장례 절차를 치르고 아내 물건을 정리하고 집을 정돈하는 데만 시간이 갔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3년째, 4년째, 5년째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씨는 현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축 처진 뱃살, 며칠째 안 갈아입은 추리닝.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눈빛엔 생기라고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나?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어가는 거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혼자 어떻게 살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요.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제대로 살아요. 그날 밤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언제 죽더라도 사는 동안만큼은 제대로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아들이 걱정하지 않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는 크게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수염을 깨끗이 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식탁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숲 사이로 들어오고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까치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혼자라고 해서 세상까지 멈춘 건 아니구나. 그리고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김철수 씨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혼자라는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수 씨가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였습니다. 철수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더러운 옷, 덥수룩한 수염, 무기력한 표정.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고집스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외로우면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이 솔직함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70대 남성들은 평생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울면 안 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이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인의 우울증이 여성보다 늦게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도움 요청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고, 체면을 지키려다 관계를 잃고, 체면을 지키려다 행복을 잃습니다. 진짜 용기는 강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철수 씨도 처음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거울과 같다. 있는 그대로를 비추되 아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라는 것, 늙었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실천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제대로 식사하기,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철수 씨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같은 하루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의미 있게 보냅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두느냐 아니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묻지 말라. 삶이 당신에게 의미를 묻고 있다. 혼자 사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오늘 당신은 어떤 의미를 만들 건가요?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어제와 다른 뭔가를 해볼까?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의미를 쌓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날은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작은 성취감의 축적이라고 합니다. 작은 일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더 큰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철수 씨도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니 산책을 시작했고 산책이 익숙해지니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배우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73세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카톡 보내는 것도, 사진 찍는 것도, 유튜브 보는 것도 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열렸습니다. 아들과는 영상통화로 자주 얼굴을 보게 됐고, 손주들과는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단톡방에도 들어가 소식을 나눴고, 취미 활동 모임도 온라인으로 찾아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철수 씨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노인의 고독감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40% 낮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쓴다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변화하고 학습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가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대든 80대든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철수 씨도 처음엔 스마트폰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누구보다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디지털 소통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외로움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물리적으로 혼자여도 디지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잠이 안 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누군가 깨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유튜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어도 온라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당당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정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자식과 함께. 그래서 혼자가 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불쌍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혼자라는 건 누락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건 하나의 완성된 삶의 형태입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고, 혼자여도 의미 있을 수 있고, 혼자여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김철수 씨는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멀리 있어서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혼자라는 상황이 아니라 혼자를 대하는 내 태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혼자 사는 시간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살다가 이제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고 혼자 자는 게 외롭고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익숙해지면 달라집니다. 혼자 밥 먹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이 되고, 혼자 자는 건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쉬는 시간이 되고, 혼자 늙어가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존엄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생존 욕구이고 가장 높은 단계가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어쩌면 자아실현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73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젊을 땐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자유, 돈을 쓰는 것도 자유, 관계를 맺는 것도 자유. 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다. 혼자 사는 시간은 내게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면 됩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외로운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무기력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배우자가 있어도 힘들고 자식이 있어도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나카무라 히데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선택해가는 과정이다. 혼자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혼자를 불행으로 선택할 것인가, 자유로 선택할 것인가, 혼자를 고립으로 선택할 것인가, 독립으로 선택할 것인가.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철수 씨는 혼자를 자유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똑같이 혼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태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침 운동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가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팔 돌리기, 다리 펴기, 허리 숙이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깨어납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운동은 우울증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우울증 증상이 26% 감소한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세로토닌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철수 씨도 처음엔 밖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그 다음엔 10분, 이제는 매일 아침 40분씩 걷습니다. 걷다 보면 단골 아저씨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 자체가 아니라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입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운동화를 신게 됩니다. 이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인간 최고의 약이다. 약국에 가기 전에 먼저 밖으로 나가세요. 혼자 걷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요리를 배우세요. 혼자 사는 남자에게 요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면 건강도 망가지고 돈도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요리를 할 수 있으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밥 짓고 계란 프라이 부치고 라면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김치찌개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불고기 볶는 법도 배워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초보자를 위한 요리 영상이 수없이 많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리는 나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철수 씨도 처음엔 요리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준 밥만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유튜브를 보며 하나씩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밥도 서릿고 국도 짜고 반찬도 맛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요리를 하면 시간이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과정. 이 모든 게 하루를 구조화시켜 줍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프랑스 요리사 줄리아 차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도 축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누구와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더라도 식탁을 차리고 앉아서 천천히 먹으면 그게 축제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소통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세요. 나이가 많다고 못 배울 거 없습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합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를 검색해 보세요.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부터 시작하세요. 아들, 딸과 메시지 주고받고 사진 보내고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우세요. 익숙해지면 유튜브 보는 법, 네이버 검색하는 법, 날씨 확인하는 법도 배워보세요. 더 익숙해지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해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카페나 밴드가 많습니다. 디지털 소통은 물리적 거리를 없애줍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과도 실시간으로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누군가 깨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73세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해서 3개월 동안 매주 배웠습니다. 처음엔 버튼 누르는 것도 헷갈렸지만 이제는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검색합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매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손주들 얼굴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노인의 사회적 연결감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0% 높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외로움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하고 싶었던 것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버킷리스트라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가보고 싶은 곳, 먹어보고 싶은 음식,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뭐든 좋습니다. 적다 보면 생각보다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목록을 만들었으면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달엔 이거 하나, 다음 달엔 저거 하나.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지워나가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쌓입니다. 그 성취감이 다음 목표를 향한 동력이 됩니다. 철수 씨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가보기, 자전거 배우기, 손주 장난감 만들어주기, 옛 친구 찾아보기. 이렇게 10가지를 적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3가지를 해냈습니다.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다녀왔고, 복지관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고, 유튜브를 보며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손주에게 보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드윈 로크는 목표 설정 이론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90% 더 높은 성과를 낸다. 목표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입니다. 5번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어제와 다른 뭔가를 해볼까? 의미 있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 주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책 한 페이지 읽기, 오래된 사진 정리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두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의미 있게 보냅니다. 차이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오늘의 할 일을 하나씩 정합니다. 어떤 날은 산책하기, 어떤 날은 요리하기, 어떤 날은 아들에게 전화하기.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내면 뿌듯합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 혼자 사는 삶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의미가 외로움을 이깁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내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1년 후 뒤돌아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당신은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5가지 모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김철수 씨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염 깎기, 산책 나가기, 밥 제대로 먹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지금의 철수 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철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스스로 요리해서 먹고 스마트폰으로 아들과 소통하며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6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 활기차게 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렵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낯선 길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다면 그것도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살아도 외롭고 혼자 살면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외로움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혼자여도 의미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의미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고 그걸 해내세요. 그게 바로 의미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다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방법 중 무엇부터 시작하실 건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1번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3번부터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에 혼자 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73세 김철수 씨가 그랬듯이 당신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거울 속 당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지만 괜찮다. 나는 혼자니까 자유롭다. 나는 혼자지만 충분히 가치 있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진짜가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활짝 여세요. 햇빛을 받으며 크게 심호흡 3번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살아있고, 오늘도 나는 자유롭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욱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혼자이기에 더욱 빛나고 혼자이기에 더욱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격의 시선이었습니다.